네, 반갑습니다. 보들보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출연하시는 이제 꾸덕이님, 빡빡이가 돼서 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 채널의 고정 멤버죠, 이제 조정님.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이서 1대1 추리 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절대 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코난 빙의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필사의 각오로 머리까지 딱 밀고 오셨습니다. 걸기 걸기하라. 오늘은 자, 일본에서 있었던 장애인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2000년 이후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한 사건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장애인 학살 사건인데, 모두가 잠든 새벽 1시경에 의문의 남자가 차를 몰고 장애인 시설에 갑니다. 그래서 무차별 살인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추리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게임 방식은 저번 영상과 비슷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게 되면 빨간색 코인 1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를 상대편한테 제공했을 때 그 턴이 상대편한테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는 0.5점으로 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혹은 답을 맞춰볼 수 있어요. 결정적인 질문하거나 아니면 답에 근사하거나 연관된 정답을 맞췄을 때 걸립니다. 저는 어쨌든 네 아니어도 대답하고요. 두 분이서 너무 못 맞추면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SBS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사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20대 괴한이 자고 있던 장애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이 시설에서 일하다 해고된 남성이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 곳은 도쿄에서 50km 떨어진 하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있는 장애인 시설입니다. 새벽 1시 반, 차에서 내린 20대 남성이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동쪽 건물 창문을 해머로 깬 뒤 몰래 침입합니다. 이어 장애인들이 잠자고 있던 방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잠자다가 공격을 받은 탓에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장애인 19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ざっと見たところですと、やはり首に傷がある方がほとんどだったと思います。ショックを受けるというか、一瞬止まってしまうようなそういう状況は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4명은 의식불명 상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행 직후 범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범인은 26살 우에마츠 사토시로 범행을 저지른 장애인 시설에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일하다 지난 2월 해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ベタと靴の跡で滑った跡もあるし、運転のところもあるし、怒りはありますね。何も障害者ってのは無抵抗だからね。 일본 언론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흉기 살인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장애인 시설에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149명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장애인 시설 앞에는 오후까지 많은 일본 취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이곳에는 직원 8명과 경비원 1명이 있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가미하라시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자, 뉴스를 다 보셨고요. 여러분이 추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몸풀기 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도시는 사가미하라. 이거 손 들고 맞추셔야 됩니다. 하이 꾸러기상. 네. 사가미하라 데스. 처음에 분위기 좋아요. 기선을 제압해. 네, 기선을 제압. 그리고 두 번째, 범인이 공격한 부위가 있습니다. 저요. 네. 목 부위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조선님 지금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오는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마 못 떴을 겁니다. 시설에 남아있는 직원들의 수. 꾸러기. 경비원이 1명 있었고 나머지 이제 직원분들이 한 8명 분 정도 계셨어요. 오, 야, 대단하다. 제일 끝에 나오는 거라 가지고 대충 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맞췄어요. 그러게요. 저도 적기는 했는데 기선을 제압해. 야, 대단합니다.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브레인이었어요. 지금 꾸덕이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화면이 전환되면 턴은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들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지금 2대1로 꾸러기님이 앞서고 있습니다. 뉴스는 외부적인 내용만 보여주죠.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든 새벽 2시 검은 가방을 든 한 남자가 뒷문을 통해 시설 부지로 침입했습니다. 남자는 1층 창문을 망치로 깨부수고는 칼로 당직 직원들을 협박한 후 한 명 한 명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직원들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병원도 아니고 시설의 지적 장애인들이 누군가의 원한을 살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범인은 돈이 어디 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직원에게 각 구역을 이동할 수 있는 열쇠를 빼앗아 직원을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는 시설을 돌아다니며 장애인들을 가리키고 얘는 말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을 골라 죽이려고 한 것이었죠. 의도를 알아차린 직원은 모두 말할 수 있다고 간절하게 외쳤지만 남자는 시설을 휘젓고 다니면서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장애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다녔습니다.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마주친 직원에게는 흉기를 휘두르며 장애인을 죽이러 왔으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협박했죠. 그 와중에 직원 사무실에 들러 근무표를 살피면서 자신보다 덩치가 좋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범인은 타겟도 목표도 명확했죠. 최대한 오래 버티며 많은 중증장애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면 살인을 위해 준비한 칼만 총 5자루였으며 날이 둔해지면 다른 칼로 바꿔가며 살상을 반복했죠. 직원들은 눈앞에 끔찍한 광경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도대체 범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 범인의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추리 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추리 1교시입니다. 범인의 살해 목적. 새벽 시간에 침입을 해서 대량 살상을 위해서 흉기까지 준비했다고 되어 있었죠. 네.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범인이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롤모델. 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뉴스를 보면서 어떤 영감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범행을 계획한 그런 롤모델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범인은 신기하게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30분 뒤에 경찰서에 직접 찾아갑니다. 경찰서에서 자수를 했는데 자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뭐 찔러봐도 되고 아니면 영상을 보시다가 나중에 네. 감이 잡히면 그때 이제 하셔야 됩니다. 찔러보기 하겠습니다. 네, 찔러보겠습니다. 네. 범인의 살해 목적은 네.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네. 좋은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지만 그거는 약간 너무 비하기 심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월감에 취해서 죽였다는 게 정설이겠죠. 선민의식. 네. 내가 이 사람들의 고통을 끊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범인이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 저는 히틀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히틀러가 장애인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사회주의 전반이 다 장애인들이 없는 거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히틀러가 좀 그게 아닐까. 롤모델이었어. 스탈린 뭐 있죠? 일단은 이 강의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틀렸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정말요? 나치즘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롤모델은 아니에요. 히틀러가 롤모델은 아닌데 기본적인 사상이 나치즘이 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찝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겁니다. 자수한 이유.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거는 공동을 위한 일이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자수를 했다. 네,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정답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이거 행동을 한 그 의도는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답은 아니지만 연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한 개씩 코인 획득하셨고요. 네. 예, 매우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우리 저번 영상에 비해서 지금 성적이 매우 좋거든요. 좋네요. 네. 자, 다음에 두 번째 범행 직후의 행동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뭔가를 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잠든 상태에서 저항 없이 칼에 찔려 침대에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고 한 직원이 위험을 감지해 방문을 잠궈버리자 경찰을 부를 거라 생각한 범인은 곧바로 달아나 버렸죠.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범인이 제 발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무자비한 대살인극을 일으킨 범인은 놀랍게도 현장에서 달아난 지 30분도 안 된 새벽 3시경 관할 경찰서에 당당히 나타나 자기가 한 짓이라고 자수했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우에마츠 사토시 26살 시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죠. 이 사건이 충격적인 또 다른 이유는 이 범인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에마츠는 자수하러 나타나기 직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얼굴 사진과 함께 세계가 평화로워지기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물을 작성하는가 하며 이송되는 경찰차 안에서 밖을 보고 폭소하기도 했죠. 이걸 보면 일단은 관종기가 있다. 관계가 있네요. 예,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알리는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살인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는데도 이게 웃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자책감이 없네요. 네, 자책감이 좀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예, 그런 게 좀 있죠. 사이코패스에 가깝겠네요. 아, 네네. 그 안에 저희가 이 사람을 알려면 이 사람의 유년기 학창시절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학창 시절에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어떤 가정사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에마츠 사토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리얼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싸와 비슷한 말인데요. 현실 세계에 충실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에마츠 사토시는 타이쿄 대학 교육학부에 진학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생 실습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생을 가리키고 학생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빠진 날도 없었고요. 실습의 평가는 A. 그렇게 사토시는 교사 면허를 취득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무렵 친구들과 클럽에 다니며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물건을 던지는 등 부모님에게 폭력을 일삼는 일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매일 우는 날이 많아지고 만화를 그릴 수 없게 되자 교사인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존경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자 큰 충격에 빠진 사토시는 대학 시절 친구 중 한 명이 문신을 하고 온 것에 감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 사토시 역시 상체에 큼지막한 이레즈미를 넣는 것으로 교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 사토시의 언동은 더욱 거칠어지고 교우관계 역시 변화하여 양아치 집단인 한구레에 들어가 우익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싸에 가까운 밝은 친구였는데 약에 손대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까지 손절하게 되고 가정사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이력이 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파 성향의 우익 성향. 일본은 정치에 관심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정치를 보통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거죠. 그 대통령제가 아니고 총리, 총리제이기 때문에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 정치에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는 이 나이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저는 좋은 그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보고 경험하고 다져질 게 많은데 그냥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런 이제 우익 단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 사람의 약간 인성이랑 가치관을 조금 틀어버린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으면 취업을 했겠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토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대기업의 배송회사에 취업했지만 야근이 많고 힘들다는 이유로 반년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2012년 12월 사토시는 가나가와현 사회복지 취업 설명회에서 이후 사건 장소가 되는 스쿠이야마 유리엔에 이력서를 넣게 됩니다. 밝고 의욕이 있는 모습과 교사 자격증이 있었기에 빠른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사토시는 일을 시작하면서 시설 직원들에게 아이를 좋아해서 교사 자격증을 땄으며 지적 장애인들은 마치 아이 같아서 자신에겐 천직과 같은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제대로 밥조차 먹지 못하는 그들을 지켜보며 지금까지 쌓여왔던 편견의 불꽃이 크게 번지게 됩니다. 이들은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일본 사회에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도 되는 걸까? 2013년부터 사토시는 지적 장애인이 실수하는 것에 폭언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결국 상사에게 지도를 받게 된 사토시. 사실 이때 스쿠이야마 유리엔에서는 사토시를 해고하려 했지만 폭언만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를 느낀 시설의 직원은 경찰에 상담을 요청. 경찰은 해당 직원의 정신감정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감정을 받은 사토시, 곧바로 이상함을 감지한 정신과 의사는 사토시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스쿠이야마 유리엔에서는 사토시의 개인 사유를 이유로 퇴사를 결정합니다. 사토시는 사회성 성격장애, 망상장애, 약물, 정신병성 장애를 판정받아 2주간 입원하게 됩니다. 사토시는 자신이 멀쩡하다며 빠른 퇴원을 원했고 병원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조건으로 퇴원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간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잘렸죠. 정신적인 이유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 퇴원시켜주겠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손절당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죠. 혹시 정신 그 질환 같은 그런 이제 망상장애, 망상장애 뭐 그런 거.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소시오패스,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상대방의 통증이나 고통 이런 거에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거고 망상장애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망상장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망상하면은 피해 망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말을 좀 왜곡해서 그렇죠. 이렇지 않은데 곡해서는 그게 가장 크죠. 우리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를 보여주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호의였는데 얘가 날 좋아하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저 곡해해서 듣는 게 그렇죠. 뭐를 덧대죠. 자기 혼자 이제 그거를 확대해서 가거나 축소해서 해가지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불만이 쌓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사회적인
반감이 생기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도 보면은 네. 되게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대학생 할 때부터 약간 폭력 서클에 들어간다던가 우익 관련 활동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아마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물들고 그리고 그렇죠. 양심적으로 문제도 지금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아마 그런 살인을 했을 것 같은데 삐뚤어져 버렸죠. 네, 지금도 보면은 아마 그 망상 장애가 되게 심해져가지고 이 일본을 민폐 끼치는 녀석들 다 적대하겠다.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정도 봤을 때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셔도 돼요. 아까 발언했던 것 중에 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근데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신 거와 지금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쵸.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사건 당시 뉴스 그리고 SNS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테러 단체 IS에 관한 뉴스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IS의 과격한 영상과 서방인을 없애라 같은 내용에 감명을 받았으며 범행 직후 우에마츠 사토시는 자신의 SNS에 세계가 평화로워지기를 뷰티풀 재팬이라는 글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행 2시간 전에 준비한 빨간 넥타이에 양복을 입은 모습과 함께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순수하게 웃는 모습과는 달리 조금은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살해 직후거든요. 살해 직후의 모습을 이렇게 자기 SNS에 올렸는데 정장은 입고 있어요.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있고 제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트럼프인가요? 그렇구나. 자, 손을 들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맞춰야 된다. 네. 되게 상당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번 살해 목적.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으로는 필요 없는 사람들을 네. 죽였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폐 끼치는 사람 네. 없애겠다. 없애겠다. 정답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네네. 이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자기 망상이 엄청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감옥 갈 거니까 어떻게 나가는 것까지 다 계획을 다 해놓은 상태. 음모론 보면 뉴 월드 오더라고 세계의 새로운 질서 뭐 이런 거 이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일루미나티. 네네네네네. 이 사람이 만든 게 뉴 재팬 오더였습니다. 뉴 재팬 오더. 자기가 일본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철폐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나를 지원해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생각으로는 비주란티 같이 네.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네. 그 롤모델은 아까 봤던 그 네. IS 같은 우파겠네요. 폭력적인. 네, 폭력 단체. 일단은 정확한 인물이 있습니다. 일단 틀렸고요. 그래요? 정확한 인물?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빌라덴? 일단은 한번 틀렸기 때문에 여기 이게. 빌라덴? 빌라덴 아닙니다. 자, 뭐 누구지? 빌라덴이 아니다. IS랑 관련이 없나? 네. 누굴까? 누구죠? 실존 인물인가요? 실존 인물입니다. 뉴스에서 영향받았다고 했죠. 2013년? 2016년이요. 16년이에요? 유럽이 네. 김정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번, 3번은 풀었죠. 지금 2번 남았거든요. 그렇죠. 1번, 3번은 네. 롤모델이 어렵네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요? 네. 다 히틀러 아니면 히틀러 친구인가? 히틀러 친구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게벨스. 게벨스? 게벨스. 게벨스는 제가 이야기했기 프로파간다라. 때문에. 네,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니겠죠.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저는 손 들고 이야기한 거 아니면 정답 시도로 안 쳐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에렌 예거. 갑자기 진격의 거북이 나와요? 시기가 비슷하긴 해. 만화를 받겠죠. 근데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 친구 만화를 받겠죠. 실존 인물이야. 그렇죠. 참고로 이거 어머니가 만화가거든요. 그쵸. 아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만화를 못 그려서 나갔다는 그 얘기가 네. 있었다. 그 힌트 일본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일본 인물 아니죠. 자, 지금 기회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 질문할 저도 기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중동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어? 자, 스무고개 넘어가시죠. 이거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 스탈린요? 아닙니다. 뚜러기 스탈린. 아닙니다.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네. 살아있다. 살아있어? 2016년 당시에 뉴스에 많이 나왔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2016년에 뭐가 있었지?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동 사람도 아니고. 뇌 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서양 쪽에 있는 인물입니까? 네. 유럽이나 미국 쪽이네요, 그럼. 네. 거기서 과격하게 얘기한 사람이 저 여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내가 아까 트럼프 얘기했었는데 트럼프 하셨는데 아니 내가 그때 지금 찜했어요. 근데 옷이 진짜 그렇게 옷이 트럼프같이 트럼프였어요. 이뻤다. 머리카락 색깔도 그렇고 맞네. 그리고 트럼프가 자국의 이만을 생각하고 SNS를 통해서 정치를 했잖아요. 아 맞네요. 고대로 맞네. 맞네. 애써 좀이라도 주시죠. 아 근데 이거는 이게 손을 안 들고 하면 그냥 막 던지다가 걸리는 것까지 제가 다 그 캐치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롤모델이 트럼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익단체잖아요. 우파. 그쵸. 네. 그 당시에 대선 후보가 트럼프였거든요. 아쉽다.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이었죠. 자, 추리 2교시. 자, 6개 문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본 것 중에 힌트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자, 묻지마 범죄를 계획하는 것과 직접 실행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상상 속으로는 진짜 다 엎어버리고 싶다. 혹은 뭐 사표 내고 싶다. 머릿속에 생각은 하는데 실천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실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사건 이후로 일본의 사회현상이라는 게 발생했었습니다. 사회현상 그것도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이 범죄자의 이름이 사토시거든요. 네. 사토시에 관련된 음모론이 일본 현지에서 일어났었는데 이 음모론이 어떤 음모론이었을까? 혹시 얘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지금 찔러보셔도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나중에 뭐 천천히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힌트가 충분히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5번, 6번은 조금 봐야 되지만 4번은 가능하습니다. 꾸러기. 네. 4번은 아마 그 트럼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 일단 틀렸고요. 자, 저는 그럼 정신병원에 갇힐 뻔했잖아요. 갇히면은 더 이상 자기가 뭐를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연히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게 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동기는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자기가 혐오하는 존재가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면 그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되니까 동일선상이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비슷한 게 있거든요. 조조 래빗이라고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조조 래빗이라는 그 어린 주인공이 히틀러랑 상상 속의 친구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막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막 하는데 근데 히틀러는 장애인이나 이런 거를 싫어했잖아요. 근데 걔가 수류탄실수록 몸이 좀 장애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돼버리니까 그 히틀러가 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랑 좀 비슷한 그래서 라고 생각해요. 망상장애가 있으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상상 속에 나의 우상이 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런 느낌. 더 이상 내가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꾸러기 제가 말한 그것들 그대로. 근데 정답은 아니지만 매우 심오하고 고찰이 좀 담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에 알려진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이게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피셜로 이런 거다. 요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여러분 힌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집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정답. 네. 해고가 돼서? 일단은 파란색 들고요. 일단은 파란색 들고 정답은 아닌데 그 동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꾸러기. 네. 이 사람들이 날 정신병에 가두려고 그래서. 그게 요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신고한 게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시설의 직원이 자기를 신고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도 있었고 플러스 한 개 더 있는데 그게 더 결정적이었어요. 플러스 하나? 없으면 뭐 페이지 넘겨.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넘겼습니다. 여기 네. 잘려서. 제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자, 일본의 새로운 질서 뉴 재팬 오더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는 이제 그런 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슬림을 차별하는 격렬한 연설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토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확신하게 되고 혁명가가 되기로 합니다. 사토시는 곧바로 일본의 중의원 의장과 일본 총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2016년 2월 제목 뉴 재팬 오더 이런 제목을 붙인 문서에는 일본의 평화를 위해 장애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해 놓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일했던 스쿠이야마 유레엔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지목까지 하게 되죠. 그들을 살해한 뒤 자신이 자수하게 되면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주어야 하며 이후 공적을 인정해 5억엔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위험한 약품의 합법화, 한국처럼 군대를 의무로 해야 하며 폭력단을 군인으로 사용, 그 외에 성형을 시켜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2016년 2월 15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완성한 사토시는 중의원 의장 공조를 방문해 편지를 건네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토시는 시설 정문에 앉아 편지를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직원에게 사토시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자, 실제로 우익단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믿었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발언권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가지고 의원한테 찾아갑니다. 중의원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편지를 전달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았으면 어떤 생각할 건가요? 제정신 아니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위험하다 생각하겠죠. 이 사람 네. 너무 위험한 네. 사람이다. 그게 연결돼서 신고까지 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시설에 연락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근데 아.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어져가지고 정신병까지 가게 된 거죠. 뉴 재팬 오더.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아직까지 문제의 정답 안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 페이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찔러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4번 계기에 대해서. 네. 4번 계기